지금 현재 주택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나 많이 오른 주택가격을 보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최근까지 부동산의 강력한 규제책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오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주택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죠. 최근 3년 동안 급등을 할 정도로 부동산의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제약이 되기도 했고, 더욱이 중요한 것이 대출에 대한 규제. 주택을 내가 사고 싶어도 대출에 되지가 않아서 주택을 못 사시는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 DSR을 5억까지 푼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어떻게든 돈을 갚을 수 있으니까 대출을 좀 완화하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신 당선인께서는 이제 LTV라고 해가지고 이제 70%에서 80%까지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LTV의 70%와 8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DSR이라고 해가지고 소득 수준 대비해가지고 대출을 규제하고 있었던 부분. 주택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을 내가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대출이 좀 그래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득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자인 서민층에서는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대출을,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든 이제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게 된다면, 예정이긴 하지만 완화되게 된다면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출의 규제가 있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주택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판단들은 본인들이 하시면 되겠죠. 다만 내가 사고 싶어도 여력이 좀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미루었던 분들이라면 이런 대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 눈길을 끈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서울경제에서 출제를 한 내용인데, 이제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내 집이 있으면 돈 벌어 대출 갚으려는 목적으로 진짜 열심히 산다, 그건 인정해야 한다, 집도 없고 대출도 안 되면 희망이 없어서 대충 사는 인생이 되는 거고, 라는 댓글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된 영상들은 제 영상에서 많이 제가 다루었었죠. 대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처음 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주택이라고 하는 재화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조언을 얻고 선택을 하는데, 내 평범한 사람들 주변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올바른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끼리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부를 계속 읽어 나가기 때문에 그 시장에 진입하기가, 그 부자들 사이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라고 하는 활용 방안, 그리고 활용 방법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소비와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출을 일부 내가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대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갚으려고 하면서 소비 절제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댓글이 그런 댓글들 중에 하나의 불의의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가 대출이 있고 갚아야 할 돈이 있을 때 소비 절제를 하고 내가 돈을 더욱더 아끼려고 하는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지고 나는 이러한 주택들을 사지 못해, 대출 나는 무서워서 못해, 이런 사람들은 정말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이 없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나온 과거의 영상들,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두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전히 나는 내 집 마련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생각의 전환점을 갖고 이제 만약에 이런 대출의 규제 완화 그리고 세금의 완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갖지 못했던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댓글을 또 보자면 다주택자는 규제하고 서민 실수요자는 완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100번 공감을 합니다. 다주택자 분들한테는 이런 DSR이라든가 규제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더 못 사게 하는 방편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출이 많은 총 양재에서 본다면은 대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민 실수요자 분들한테는 주택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돈을 모아 놓은 게 없지만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정부에서 그런 방법 정도는 이제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대출의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시점에서 이렇게 완화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좀 해준다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그때 대출을 완화해가지고 많은 서민 실수요자 분들이 주택을 살 수 있었으면 더욱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미 그거는 지나온 과거이고 지금 현재의 팩트만 본다면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의 규제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주택의 가격들이 이런 실수요자분들 위주로 이제 편성이 되면서 일부 저가의 매물들이 부동산 가격들이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출 활용을 가능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동산들은 한정적이에요. 이런 재화들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출의 완화가 부동산의 가격을 일부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대출의 완화에 따라 가지고 먼저 시장에 진입하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항상 승리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내 집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왔을 때 빠르게 하는 것이 항상 정답이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여전히 무주택자이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이러한 기회들이 왔을 때 현명한 판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 월세의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주거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시기를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대출 규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문정부 DSR 40%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1단계를 적용을 하고 2022년 1월에 2단계 이제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DSR의 규제가 진행이 됐고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는 이제 DSR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소득 대비 강력한 대출 규제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문정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연소득 40% 이내 묶었던 규제를 이제 5억까지 초과 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지금 현재 확정안은 아니지만 이 방안들도 한번 살펴볼 건데,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일부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 분들한테는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그런 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대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현금 보유한 사람들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 실수요자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로 진짜 진정으로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종료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변화하게 될 당선인의 추진안을 간략히만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은 LTV만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LTV를 완화시켰는데 정작 중요한 DSR, 소득 대비 소득이 적으신 분들한테 대출 규제 완화를 안 해주면은 정말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DSR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었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내용들은 그런 상식선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 대출액 5억 초과 대출자, 그리고 주담대에 대한 부분이 40년 이상 초장기 적용을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대출을 완화시켜주고 40년 동안 이렇게 초장기로 대출을 적용하게 됐을 때는 40년 동안 빚만 갚다가 죽으라는 소리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장기로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 주택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열심히 뭐 5년 10년 이런 대출을 활용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이런 것을 상환하고 내가 조금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평수를 작은 평형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지역을 내가 조금 외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포트폴리오조차를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주거 비용에 계속 주거비를 지출을 하면서 점점 오르는 전세와 월세를 쫓기는 양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LTV와 함께 DSR도 풀릴 방침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풀려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실수요 서민들한테는 이런 대출의 금리를 저금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부분도 감면이나 아예 면제를 해주는 방안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담대 같은 경우에도 장기로 하면서 저리로, 또는 예전에 있었던 이자만 일부 뭐 3년이나 5년, 10년 이자만 납부하다가 원금까지 상환하는 그런 방식들도 적용을 하면은,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민들한테는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조금 부담감이 덜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 생각은 LTV와 함께 DSR 규제가 지금과 같이 완화되는 방침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7월에 이제 적용되게 될 1억 원 이상 대출에 DSR 40% 규제되는 방안은 자동으로 이제 폐지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될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대출의 규제가 얼마나 완화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만 살펴보면은, 이제 대출의 규제 완화 시 LTV 80% 그리고 DSR 40%를 미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LTV 80%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대출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고, 이렇게 LTV 80%로 많은 대출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상환하는
상환액이 부담이 되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자만 일부 상환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자만 뭐 5년 동안 납부한다, 10년 동안 납부한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원금과 상환을 이제 상환하는 그런 방식이 적용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융권에서도 지금 많이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이렇게 일시로 상환하면은 이제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자만 일부 상환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플러스 알파의 방편들로 이제 첨가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나 면제까지도 해주면서 일부 많이 오른 집값을 일부러 낮출 수는 없으니까 시장 경쟁 상황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받게 만들면서 서민 실수요자분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들을 주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DSR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변화하는 이런 규제 정책들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는 초기에 진입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시장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자칫 잘못해서는 이제 부동산을 무조건 사야 된다고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못 샀는데 이런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봤던 지역들,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완화 시점이 오게 됐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이런 이자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플러스 알파가 돼 가지고 서민 실수요자들한테 맞는 그런 금리 상품들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금융이랑 얘기를 해서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DSR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해 봤고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늘 끊임없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